자, 저희 스튜디오에는 계속해서 배재대 장성호 교수 나와 계시고요. 또 국회 출입하는 박홍구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신당 창당 선언. 네. 자, 당장 있을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정치권에 이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선언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들도 사실 거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죠. 네.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창당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불과 2, 3일 전에 그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전에 전화를 통해서 합의를 봤던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당수 대부분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네. 장 교수님하고도 저 시간대부터 계속 지금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민주당으로서 이제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대량 탈당 사태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무홍천 그 선언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지금 명분론을 택해야 되는지 보신 끝에 결국에는 이제 현실론보다는 명분론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신당 창당까지 이제 가게 된 건데요. 자, 그만큼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깊었고 어떤 위기감도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모로 위기감이 있었죠.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60%가 나오는데 그리고 127석의 거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그 국회의원 2명 있는 새정치연합보다도 낮게 나오고 그런 와중에 또 소위 당내에서는 친노 비노 갈등이 계속 상존해 있고 대표는 대표로서 김한길 대표가 상당한 지지를 얻고 대표로 선출이 돼서 계속 당을 이끌고는 있지만 지도력에 있어서 계속 흔드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어떤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 선택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선택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 비슷한 게 몰리지 않았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초가 그 집권 여당은 계속 사실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대통령 개인의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이 못하는 데 대한 반사이익을 챙겼던 거고 민주당은 또 그만큼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게 부재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 어떤 그 정치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이 계속 지지율 부진이고 위기감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어떤 위기감의 발로가 이제 어떤 양질 전화 비슷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양적으로 쌓여오다 질적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된 거죠. 네. 그 지지율 변화를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2월 말에요.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그 새 당의 지지율을 좀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픽은 한국일보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5.1%로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16.2%, 또 새정치연합이 17.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픽도 좀 보시죠. 자, 이번 그래픽은 SBS가 조사를 한 겁니다. 일주일 전쯤이고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조금 뒤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43.9%로 역시 압도적이었고요. 민주당 15.7%, 새정치연합이 15.6%. 이 두 정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픽 좀 보실까요? 네, 이번 보시는 그래픽은 CBS 노컷에서 좀 조사를 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빼고 그냥 새정치연합으로 물어본 건데 10% 아래로 지지율이 좀 뚝 떨어졌습니다. 앞서 좀 비교를 해보면 안철수라는 이름을 뺐을 때 새정치연합이 좀 더 낮았습니다. 8.8%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이 22.5%, 새누리당 역시 41%로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거를 생각을 하면 이 2월 말에 이루어진 조사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지금 보신 거는 그 오늘 신당 창당 선언 이전까지의 지금 지지도 흐름을 보시고요. 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취재 기자들이 민주당 주요 인사들, 주요 뭐 최고위원 또는 뭐 지도부 그리고 친노계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연락을 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지율이 꺾이고 그리고 이제 급전직하 또는 뭐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상황만 남았는데 오히려 살려준 것 아니냐라는 네. 이제 그 일종의 보면 통합에 좀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가는 수밖에 없다. 네. 대표나 그 안철수 그 중앙위원장의 통합 선언을 따르고 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지율이 그렇게 추이가 계속 좀 꺾이는 분위기, 안철수 신당 측이 꺾이는 분위기인데도 받아줬다는 그런 부분은 안철수 신당 쪽 요구보다는 민주당 측의 위기의식이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랬을 때 당내 분위기나 이런 역학관계는 사실은 좀 이거와는 별개로 이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그 큰 파장을 또 몰고 올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남을지 그건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 교수님 말씀. 예, 말씀하시죠.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일주일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나오면 네. 그래서 추이를 봐야 신설합당, 되겠죠? 지지율을 보고 신설합당이라든가 지금 합당한 이 정당에 대해서 지지율이 30%, 35% 이상을 넘지 못하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지고 향후 5대5라는 지분 자체도 지금 당내에서 반발이 상당히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방금 봤었던 그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합산을 하면은 30% 정도는 이제 네. 넘는 수준이었죠, 기존에도. 그렇죠. 네. 지금 어차피 그 우리나라가 양당 구도 체제고 그리고 여야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중도층이 있긴 하지만 30대 40 또는 뭐 35대 45 뭐 이런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네. 이 정도 이상은 나온다. 그리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좀 결합을 추진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상당히 좀 민심의 이제 반응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그 자본이 여러 가지 있었죠. 자본들이 네.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로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셈이라고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번 통합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한번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때랑 다른 점은 통합의 민주당에서 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이 당시는 후보 단일화를 준비하던 세력이 소위 말하는 친노 세력이었다면 이번에 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은 이제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다라고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성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연하다고 봤을 때 지금 김한길 대표 체제가 어떤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나 이런 게 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 127명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친노 그룹 측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김한길 의원이 대표가 과거에 통합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는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내 다수가 친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친노 세력의 지지라든가 앞으로 협의 과정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분이라든가 기득권이 언론에 노출될 때 신당의 어떤 시너지나 컨벤션 효과는 급격히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특검이라든가 당내 지금 여당과의 그 현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철수 신당 세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사이에 어떻게 조율이 되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것이 성패가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세력이 합당을 얘기하고 하는 그 연결고리는 기초 단위 정당 공천 폐지라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김한길 대표 측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다 현실론을 인정하고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사이 불과 이제 일주일 사이에 국면이 바뀐 건데 그 가장 큰 그 현실적인 이유가 3만 명이 탈당을 해야 되고 그 탈당을 어떻게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선거를 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기초선거 그렇죠. 후보자와 그 지지자까지 합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군요. 3만 명이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 어려움을 명분만을 위해서 감내하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김한길 대표는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서 관련 언급이 있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리고 2월 28일 지난달 말까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라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서 김한길 대표가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린 그 주요한 이제 촉발한 그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통합의 그 결정적인 고리가 됐던 기초 정당 공천 폐지 여부, 그러니까 정당을 폐지하겠다는, 공천을 폐지하겠다는 그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 뭐 광역선거에서 예컨대 원혜영 의원이랑 뭐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그 경기도 교육감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랬을 때 교통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또 그리고 호남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이제 광역단체장 공천이나 여러 가지 아마 첩첩산중일 겁니다. 가장 많은 이게 과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 진통도 예상되는군요. 그렇죠. 네, 자, 그럴 수밖에 뭐 지금 없죠. 그 어쨌든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 측으로서도 그 원칙과 이제 명분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도 이제 그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기초 그 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과는 달리 좀 입장을 바꾼 셈이 되는데요. 자, 이 기초선거 그 무공천을 선언 이제 확정이 됐고, 자, 아울러서 이 그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측이 이 정치 혁신 문제 네. 그리고 그동안 그 계속 주장해 왔었던 국회의원의 이제 특권 벌이기라든가 정치 혁신을 이제 화두로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것은 우리 정치가 기본이고 어느 세력이든 미래 정치 개혁이나 쇄신은 누구나 어느 정치나 내세우는 건데 그것을 과거에 우리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100년 정당을 진행하면서 내세웠지만 3년 정도밖에 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정치라는 것은 정치의 근본적인 화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당명으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보수 정당의 어떤 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저는 역할을 기대를 긍정적인 합니다. 측면이 있다.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화두와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 창당할 그 신당의 어떤 새정치 혁신 주장과 뭐 새누리당의 그 어떤 지방정부 심판론 또는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어떤 이런 두 이슈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과연 이슈를 주도하느냐. 새정치를 주창하는 세력이 이슈를 선점하게 되면 국민들은 좋건 싫건 간에 거기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뭐 지방정부 심판론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뭐 2년에 힘을 실어주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현재로서는 사실 지금 오늘 당장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그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 모두 상당한 승부수를 던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자초된다면은 사실 진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정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우리 정치가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여러 차례 그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연 새정치가 뭐냐, 새정치의 그 실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초의원 정당 공천, 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하지 않는 게 새정치냐고 했을 때 새누리당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작용들, 후보가 난립하고 또 정치 신인, 유능한 정치 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지역 토호들이 또 오히려 더 기득권을 더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새정치가 뭐냐라는 어떤 그 공방이나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이슈를 누가 선점하느냐. 새누리당도 그 새정치에 대해서만 뭐랄까 속된 말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나름대로 지금 이제 상향식 공천제를 하기로 그 정강 정책을 바꾸기로 했고
당원 당규를 바꾸기로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당분간은 새 정치를 놓고 실체가 뭐냐, 누가 그걸 과연 실천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누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느냐, 예. 그리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새정치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이름이 하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정책 아젠다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새 정치가 새 정치를 발목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지난 대선 때 이 새정치 그 안철수 의원 측이 이제 내건 새정치 어떤 제도 혁신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부메랑을 맞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을 줄이는 게 새정치냐? 그러면 어떤 그 감정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한테 돈 안 주고 그러면 더 좋겠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아낄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 아껴서 얻는 이익보다, 거기서 얻는 실익보다 그 국회의원들이 있음으로 해갖고 어떤 그 정부를 견제하고 또 그리고 그 군소정당들의 어떤 진출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또 엄청난 그 여론의 포화를 맞았었거든요. 그 네.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새 정치가 이 뭐냐라는 그런 논쟁으로 또 이렇게 넘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계획을 제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